지난 1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이었는데요. 그 뒤로 한동안은 몇 번째 확진자다 이렇게 확진자의 숫자를 매길 수 있을 정도로 그 수가 많지 않았고 또 코로나는 중국에 다녀온 사람만 신경 쓰면 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때만 해도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바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죠. 하지만 첫 확진자가 나오고 300일이 지나면서 답답했던 마스크는 이제 안 쓰면 허전하고 또 음압병실 같은 의학 전문 용어들도 전혀 생소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교회부터 이태원 클럽까지 늘어났다 안정됐다 출렁이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다시 73일 만에 이렇게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것도 거창한 집단 감염 없이 학원에서 모임에서 식당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감염이 이어지면서 말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다시 위태로워진 코로나19 상황을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확진자 현황부터 정진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사우나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모두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시 강서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는 이틀 만에 확진자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동대문구에 있는 에이스 희망케어 센터에서도 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59명이 됐고 노원구에서도 요양 서비스 이용자와 가족 등 10명이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동작구 카페에서는 7명, 경기도 가평의 보습학원에서는 10명의 관련 확진자가 하루 새 추가됐습니다. 수도권 밖에서도 소규모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호프집은 교도소와 유흥주 전발 집단 감염에 연결고리로 드러났습니다. 확진자 중 6명이 같은 시간대에 있었습니다. 광주시는 접촉자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에 있는 지인 모임, 충남 천안의 콜센터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5명,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 9월 초 이후 73일 만입니다. 가족, 직장 동료, 지인 모임 등 소규모 모임이 주요 감염 연결고리입니다. 소규모의 집단이 또 지인이라든가 아니면 가족, 친척을 통해서 또 소규모로 전파를 시키는 양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일상에서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무증상과 경증 환자를 중심으로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지다 보니 방역 대상을 특정할 수 없어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큰 병원에서도 최근 잇따라 의료진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에는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많은 데다가 또 의료진이 감염되고 격리되는 것이 자칫 코로나19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걱정이죠. 이 상황은 이어서 성화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대병원 선별진료소 앞에 의료진들도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급실은 문을 닫고 외료 진료는 중단했습니다. 한 전공의가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아내와 동료 전공의, 간호사 등이 잇따라 확진됐기 때문입니다. 그 외부에서 회식한 상황들이 한 두 번 정도가 있습니다. 주로 외부 회식을 통해서 된 게 아닌가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또 의료진, 환자와 보호자, 용역 직원 등 약 4,700명을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순천향대병원 인턴 의사 24명도 의료 현장을 떠나 격리 중입니다. 같은 숙소에서 생활했던 인턴 1명이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의료진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격리되는 의사나 간호사도 늘어납니다. 게다가 확진자 증가세로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되면 의료 공백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배경으로 추워진 날씨라는 계절적인 영향, 그리고 또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가면서 조금은 느슨해진 경각심을 꼽고 있는데요. 이 추세라면 사실상 3차 대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도 나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 1,000명 정도가 아직 검사를 받지 않고 있고 어딘가에 특정돼서 환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감염이 퍼지고 있는 데다가 200명대 확진자가 나왔던 9월 초엔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참석자 등 대규모 집단 감염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직장과 가족, 지인 모임 등 개인적인 활동을 통한 감염이 중심입니다. 일상으로 파고든 코로나19.
일단 추워진 날씨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동절기가 되면은 그 실내에서 그 생활을 하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환기가 좀 덜 되고 그 밀접하고 밀폐된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이제 더 많아지게 됩니다. 바이러스 자체도 계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추우니까 실내에 들어가서 모이게 되고 바이러스 자체는 당연히 생존 능력이 높아지죠. 춥고 건조하면. 거리두기가 완화된 뒤 지역사회에 숨겨진 환자들이 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8월 달에 그 대규모나 400명 정도 발생하던 시점 끝나고 나서 2단계에서 1단계 완화하고 나서는 그냥 지역사회 내에 숨겨진 잠재된 환자들이 계속 꽤 있다는 얘기고요.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사실상 3차 대유행의 시작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산으로 비유하면 거리두기 단계를 세게 해서 빨리 잡으면 이제 남산 정도 크기의 유행파가 될 텐데 민기적거리면서 계속 환자가 늘고 뒤늦게 찔끔찔끔 몰리고 섣불리 내리면 이제 북한산처럼 유행파가 커지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수준을 높여서 일상에 파고든 감염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심 곳곳에서 전태일 50주기 노동자 대회 등 100여 개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당 인원을 99명으로 제한하면서 이렇게 집회가 쪼개져서 열린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되면 책임을 묻겠다며 주말 대규모 집회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집회 현장 주변엔 울타리가 쳐졌고 체온을 잰 사람만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꼭 관련 체크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열린 전태일 3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노동자 대회의 모습입니다. 참가 인원이 99명을 넘자 취재진 진입마저 차단됐습니다. 울타리 안 풍경도 밖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검은 마스크와 투명 얼굴 가리개까지 등장했고 참석자들은 띄엄띄엄 배치된 의자에 앉아야 합니다. 같은 시간 영등포와 마포구 등 서울 시내 14곳에서 99명만 참석하는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경찰은 국회 주변에 차벽을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도 종로구와 서초구 등 시내 곳곳에서 현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주말 도심 집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되면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사연입니다.